네, 라이브 머니톡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주식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불안감에 간접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간접 투자의 방법이자 이 부자들의 투자 비법이라고 하는 레버 카운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위해서 미래에셋증권 대전센터 문동관 선임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부자들의 투자 비법이라고 하니까 솔깃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이 레버 카운트가 어떤 개념인 건가요? 네. 먼저 레버 카운트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버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뜻하는 용어로서 투자자가 투자금을 이제 금융기관에 이제 위탁한다고 했었을 때 1대1 계약을 맺습니다. 그다음에 이 투자자의 어떤 성향이나 그리고 경험, 자산의 어떤 규모 등을 고려를 해서 이 투자 자금을 이제 대신해서 운용을 해주는 거를 뜻하고요. 네. 이 레버 카운트라고 하는 하나의 계좌 안에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모두 한데 묶어서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바로 레버 카운트라고 합니다. 네, 뭔가 주도적인 느낌은 드는데 네. 우리가 평소에 좀 공부를 했던 그 주식이라든지 펀드 같은 거라는 좀 다르거든요. 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좀 익숙한 개념은 아니니까 네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이나 어떻게 보면 펀드 같은 거를 일종의 이제 단일 과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사과를 어떤 사람이 좋아한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사과를 먹거나 이제 그러겠죠. 하지만 사과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때로는 뭐 포도나 바나나 같은 것도 먹고 싶을 거고 이렇게 먹어야지 또 맛있게 또 밸런스 있는 균형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호에 맞게끔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이런 용기 안에 다양한 과일들을 넣어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레버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나 채권의 단일 상품이 아니라 이 하나의 어떤 그 계좌 안에 어떤 다양한 상품들을 넣어서 묶어서 이를 이제 랩을 포장한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영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하는 형태를 레버 카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일, 주식 상품을 예로 든다면 과일을 내가 사과만 사 먹는 게 아니라 바나나도 사 먹고 레몬도 사 먹고 이렇게 다 담아서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용기 안에는 내가 직접 과일을 담지 않아도 그게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네. 나는 그 용기만 사면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예를 들어주시니까 예전에 선물 받았던 종합 선물 세트 과자 네, 이런 맞습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만 들어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맞아, 섞여서 맞아. 들어있었는데 맞아요. 요 상품들도 소비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아까 과일 세트로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받고 기뻐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뜯어보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또 보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요. 내가 이 상품, 그 과일 바구니, 과자 세트를 선택하는 거는 이 투자자들의 몫이지만 그 안에다가 어떤 과자, 별사탕을 넣을 거냐 아니면 건빵을 넣을 거냐 이거 하는 거는 네. 전문 투자자, 즉 기관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나 금융기관에서 운용을 하는 전담팀에서 이 레버 카운트 계좌 안에 다양한 어떤 고객의 성향에 맞게끔 상품을 이렇게 탑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레버 카운트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어떤 곳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좌를 열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 금융기관을 골라야 하는 걸까요? 이것도 한번 예를 설명드려보면 이제 우리가 옷을 고른다고 했었을 때 어떤 옷의 색깔이나 촉감이라든지 디자인도 많이 보고 고르죠. 네. 하지만 이제 약간 TMI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를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중요하죠. 네, 브랜드가 중요하죠. 네. 저는 옷을 고르는 재주가 별로 없어서 브랜드만 보고 고르면 일단 중간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처럼 우리가 그 레버 카운트라고 한 상품을 가입을 할 때 이 상품이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증권사나 금융기관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곳인지 그리고 적절한 성과를 내면서 리스크 관리도 잘 해왔는지를 우리가 보고 고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옷을 선택할 때 브랜드를 고르는 것처럼 조금 더 나한테 맞는 어떤 금융상품을 레버 카운트를 가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어떻게 운용하고 성과를 냈는지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최근에 또 뉴스 보면 사모펀드의 위기다, 주식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해해서 레버 카운트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어떤가요?
네, 레버 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그 맞춤식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하고요. 그리고 투자자가 보유 자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사모펀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 부실 사태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게다가 운용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바로바로 공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의무 조항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 깜깜이 투자라고 하는 약간 좀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생겼는데요. 반면에 레버 카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투자되는 자금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유 자산이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요. 내가 이제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밥 먹으면서도 자기 전에도 바로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와는 그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호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레버 카운트 계약금의 현황은 2021년 3월 달에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요. 금액은 역시 138.5조까지 늘어나고 있는 우리가 통계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펀드만 하더라도 뭐 혼합형 그리고 뭐 거치 적립 주식형 종류가 많잖아요. 레버 카운트도 그런가요? 종류가 여러 가지일까요? 네, 레버 카운트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펀드보다는 조금 더 종류가 좀 심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가장 기본적인 레버 카운트는 이제 주식형 레버 카운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익숙하고 또 네.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레버 카운트 안에서 주식이나 혹은 해외 주식, 뭐 해외 ETF 같은 것들을 편입을 하는 거는 이제 주식형 레버 카운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식 대신에 그 안에 채권들을 담게 되면 채권형 레버 카운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는 법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채권 레버 카운트를 선호를 한다고 보겠고요. 네. 그 안에다가 펀드를 탑재하면 펀드형 레버 카운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 레버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MMW 레버 카운트라고 하는데요. MMW가 의미하는 거는 머니마켓 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제 주로 우리 CMA에 가입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CMA를 바로 이 단기 레버 카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거에 어떻게 보면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관련 레버 카운트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를 해서 맞춤식으로 이 안에 주식, 채권, 아까 설명드렸던 펀드, 그리고 단기 MMW까지 모든 자산을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는 걸 바로 자산 관련 레버 카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주식형, 채권형, 펀드형, 여기에 단기와 자산 관리형까지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혹시 운용 방법하고 투자 방식에 따라서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이 상품의 종류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구분을 설명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투자금을 이제 맡겼을 경우에 운용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투자금을 증권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이 일임형 레버 카운트라고 하고요. 증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약을 맺고 있는 자문사나 또는 자산운용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에 종목 선정을 이 자문사나 운용사를 통해서 대신 이렇게 운용을 해주는 거를 자문형 레버 카운트라고 보통 합니다. 최근에는 그 자문형 레버 카운트가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운용사나 자문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증권사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영세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하우스마다 고유의 투자 전략과 또 좋은 레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부자들이 가입한다, 자산가들이 좋아하는 레버 카운트에 조금 더 맞는 레버 카운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매니저분들이 자산가분들은 마지막에 소개된 그 레버 카운트를 많이 가입한다고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로 레버 카운트를 그럼 어떤 분들이 가입하는지 그리고 또 펀드처럼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레버 카운트의 주로 이제 그 펀드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맞춤형이라고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 한 상품에 가입하면은 모든 투자자들이 똑같은 성과를 가져갑니다. 네. 10만 원 가입하나 100만 원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성과는 같은데요. 레버 카운트는요. 같은 상품에 가입해도 성과와 운용 방식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남유식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투자 성향이 어떠십니까? 공격적이실까요? 저는 공격적이지 굉장히 않나요? 공격적이었다가 공격적이시죠. 최근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좀 그러셨습니까? 방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향 자체는 제가 이제 공격적이라고 확인을 하고 네. 우리 이제 장상아 리포터님 같은 네. 경우는 안정적으로 그렇죠. 예,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을 추구하시는.
이처럼 투자자들마다 공격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성향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한다라고 하면 네. 제가 두 분한테 같은 상품을 권해드릴 수는 없겠죠. 공격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수익 기대 수익률이 높은 뭐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안정적인 자산을 좀 줄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주식 편입 비중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되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편입을 해주면서 각자의 어떤 성향이나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에 맞게 우리가 자산을 구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펀드와 레버카운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개인별로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또 이 자산가뿐만이 아니라 뭐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솔깃해지는데 문제는 저는 방금 펀드를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펀드도 증권사가 운용을 하는 건데 이 펀드와 레버카운트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이제 간접 투자라고 하는 하나의 줄기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 뿌리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라 전문 투자자가 즉 기관 투자자가 대신 운용을 해준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맞춤식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서 랩 같은 경우는 펀드는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레버카운트는 좀 더 투자 방식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압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요. 펀드는 그 구조상 포트폴리오 투자, 즉 분산 투자를 합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레버카운트는 이제 수수료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성과 수수료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 보수나 판매 보수라는 걸로 비용이 나가게 되고요. 가입 금액은 아무래도 레버카운트는 조금 더 허들이 있고요.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2,000원 이상도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소수의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레버카운트가 주로 판매된다고 하면은 펀드는 다수의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보면은 레버카운트에 수수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수수료가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수수료 방식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기준 중에 네. 하나인데요. 수수료, 특히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금융상품을 이제 거래하기 위해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이제 매매 비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대신해서 운용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증권사나 대신 운용해주는 대가로 주는 이제 일종의 또 그 운용관리 수수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레버카운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산관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따라 매매 비용은 면제가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레버카운트 내에서 아무리 자산을 사고 팔고 수십 번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매매 비용은 무료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운용에 대한 대가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펀드와 이제 그 가장 다른 점을 한번 꼽아보자고 네. 하면은 둘 다 어떻게 수수료 내는 거니까 같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펀드는 보통은 이제 정률식을 택합니다. 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수수료를 그대로 내는 거기 때문에 펀드는 아시겠지만 뭐 반드시 성과가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에요. 손실이 났었을 때도 똑같은 비율내로 수수료를 증거하기 때문에 일견 좀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레버카운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률제 수수료를 넘어서 성과 수수료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성과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그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면은 그에 따른 비용을 내는 게 맞지만 만약에 수익을 한 푼도 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성과 수수료를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나는 그래도 그냥 정해져 있는 요율대로 내는 게 좋아라고 하면은 정률 수수료제를 택하면 되는 거고요. 네. 수익도 못 냈는데 내가 수수료 왜 내? 하지만 당신이 수익을 잘 내주면은 난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의도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 수수료를 택하면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레버카운트 설명을 해주시면서 솔깃하고 더 뭔가 나도 해볼까 하는 네. 분들 계실 것도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또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금융 소비자분들께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같은 것들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유의사항이나 이제 특징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좀 많이 겹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자별로 개인별 맞춤식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좀 풀어 설명드리면, 레버카운트는 이제 투자 종목이나 비율 등에 이제 관계없이 압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는
주식 비중을 제로로 줄이고 현금을 풀리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연성이 크다는 거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좀 더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투자자의 자산 확인 내용이 이제 용이하다. 스마트폰으로 내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소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적립식 레버 카운트라고 해서 이 가입 금액의 허들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소액으로만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고 이건 부자들의 전유물이야, 나는 관심 없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네. 소액으로도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을 잠깐 짚어주셨는데 이어서 모든 금융 상품이 그렇듯이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 레버 카운트라고 하는 것도 금융 상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내가 이제 수익을 잘 내서 그 수익에 따른 이제 수수료 정해져 있는데 수수료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의 성과는 다 내 몫이 되는 것처럼 반대로 투자 실적에 따라서 결과가 안 좋고 혹은 손실이 날 경우에도 그것도 다 내 몫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책임과 모든 판단하에 이익과 손익은 다 나에게 귀속이 된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또 위험도가 또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유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의견과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상아 씨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4541번님이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저만의 투자 방법 하시면서 저희 아이 돌반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도 안 했는데 금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용돈 받은 거 다 출자금 통장에 나눠서 적금했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투자 방법을. 네, 이렇게 금은 정말 돈 한 걸로 레버 카운트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네. 반목자님 남겨주셨는데요. 좀 슬프네요. 10년째 마이너스 40%대인 저의 주식. 이제는 정리가 답일까요? 하셨습니다. 10년이래요. 어떡하죠? 지금 묵혔거든요, 지금 10년째. 지금 2021년이니까 2011년도네요. 예. 강산이 한 번은 변했겠죠. 마이너스 40%대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좀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일단 수익률을 잊어버리십시오. 수익률을 잊어버리고 현재 이 주식의 가격과 이 가치를 비교를 해서 앞으로도 이 주식이 내가 업사이드가 있다, 즉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져가 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가망이 없다, 투자 포인트가 많이 훼손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산 주식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럴 겁니다. 물렸기 때문에. 그렇죠. 손실 보고 투자를 정리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뼈아프거든요. 하지만 자꾸 물어요. 투자는 좀 냉철한 그 머리와 그다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냉철한 머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꼭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도 너무 공감되는데 주외연님은요. 주식 투자하다 보니 자꾸 물타기를 하려다 하게 됩니다. 더 손해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물타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이고. 마이너스로 메꾸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가 참 어려워요. 네. 사실 물타기도 있고 그다음에 불타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점점 올라가면은 이제 그에 따라서 내가 확신을 가질 때마다 비용을 늘리는 걸 불타기라고 하고요. 물타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샀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폭을 줄이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네. 이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 종목에,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최근처럼. 네. 그랬을 경우에는 물타기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수량을 낮은 가격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거와는 관계없이 이 마이너스 손실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아무런 고민 없이 물타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 물타기를 할 자금을 가지고 내가 다른 종목을 사서 거기서 업사이드를 가져가는 게 물타기를 해서 이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것보다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물타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이게 참 정해진 딱 하나의 정답이 없어가지고.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소개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2975번으로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 머니토 미래에셋증권 대전센터 문동관 선임 매니저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